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네, 이어서 이제 전쟁 2편 찍을 거고, 그냥 대충 할게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 실제 게임 진행은 다음에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군사 기본편 설명하는 거니까 외교에서 이해선언 하고, 전투하고, 전선에 군사 투입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그것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러시아 알래스카를 점령하기 위해서 오른쪽 눌러서 이해 선언한 상태고요. 강제 승인은 저 안 할 겁니다. 그냥 강제 승인하면은 저한테 막 오스트리아도 쳐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조금 조금 이게 그 점령이랑 배상금 받는 게 늦어질 수가 있어서 이해 선언이 아니라 강제 승인 안 하고 그냥 전투해서 배상금만 따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해선은 됐죠. 주정복하고 뭐 쟤네들 뭐 안 중요하니까 그냥 전탱 갑니다. 갈 거고. 자, 그러면 전쟁을 하는 단계가 첫 번째가 이해선언이죠. 그 다음에는 주정복.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강제 승인 같은 경우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어느 귀속된 국가 같은 경우면 저희가 그 독립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속국이면 속국 양보 같은 거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되면 3단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의 전략에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왜 오스트리아가 러시아 편을 들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전쟁 끝나고 오스트리아랑 그냥 평화 조약 맺으면 되고, 어차피 뭐 여기는 그냥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쟤네가 온다고 해도 우리가 털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면 첫 단계에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전쟁 목표 추가할 수 있고요. 오스트리아의 전쟁 배당. 오스트리아가 좀 애매한 게 점령할 만한 데가 없어요. 오스트리아가 저기 따로 외부에 뭘 갖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오스트리아는 전쟁 배상을 못 봐서 낼 것 같고, 그냥 오스트리아는 이제 러시아랑 전쟁 끝나고 그냥 그 평화 조약으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고, 핀란드도 딱히 뭘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러시아의 특정 그 시장을 개방을 한다거나 이런 게 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쟁 배상만 받을 겁니다.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전략 탭이 가고, 첫 번째는 뭐 이런 목표 투과할 수 있고, 두 번째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관계 좀 더 이상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징집병을 활성화시키거나 장군을 이제 동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장군 동원 같은 거 할 필요 없죠. 그죠? 저희가 뭐 장군을 동원해서 저쪽에 뭐 전폭적인 병력을 투입할 게 아니라 이따가 부선문이랑 해군 이용해서 상륙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원을 할 수 있고, 이제 첫 번째 단계부터 가능해요. 전선이 있을 경우 전선에 보낼 수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랑 연결된 곳이 없죠. 그 다음에 러시아 편에 이제 서는 애가 아마 오스트리아 하나일 겁니다. 오스트리아 하나일 거로 보이고, 딴 애들도 뭐 별로 그냥 중심이니까 관심 없을 거고. 그러면 이 두 번째 단계적 확대라는 단계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외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할 옵션이 없어요. 다른 애들한테 뭐 특약을 주고 뭘 한다고 해도 다 안에게 주겠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규슈 먹고 패구 뚫어낼 때 청나라한테 그거 했었잖아요. 청나라한테 그 특약 줘가지고 청나라가 전쟁 참여하게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할 수가 있고, 청나라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이 외교를 잘해서 우군을 좀 많이 만들어 놨으면 그런 유리한 포지션을 요 단계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특정 국가들이 여러분 쪽에 붙게 해서 여러분이 더 많은 병력으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상륙은 얘네들이 어디로 하냐면 이제 이쪽으로 하거든요. 조선으로 하는데 어차피 막힙니다. 대부분 막히고, 그리고 단계적 확대가 되고, 마지막이 이제 실제로 전쟁이 넘어가는 단계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외교적인 부분이 확대가 돼요. 확정이 돼요. 이제 더 이상 외교 참여할 수 없고, 이제 이 단계가 지나가면 전쟁이 되는데, 근데 왜 이런 여기까지 단계가 있냐? 이제 상대방이 상황을 봐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 병력이 너무 세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쵸, 제 만약에 병력이 너무 세, 그래서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물러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전쟁하는 게 돈이 엄청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뺏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쟁에서 이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많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비용 증가죠? 비용 증가가 발생을 하고, 제가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지금 아예 품기로 떠버려가지고, 품기가 돼버리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전쟁이 아예 안 흘러갈 수도 있어서 일부러 제가 좀 방금 뭘 지은 거고. 아, 이런 거 할 필요 없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할게요. 조선 이제 발전시키는 거 보여드릴 때. 그러면 제가 뭐 했죠 아까? 해군에 지금 해상 침공을 여기 명령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면 해상 공격이 되고, 지금 제가 누구 동원했죠? 두선문만 동원을 했어요. 얘도 똑같죠? 그러면 해군을 동반해서 두선문이 이제 저쪽 알래스카에 상륙을 할 거고, 알래스카의 이제 상황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눌러보면 없어요. 병력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뚫릴 겁니다. 전선이 없기 때문에 초반에 얘네들이 전선에 뭘 투입을 못해요. 그러면 군사 시간이 지나가면, 맞죠? 그냥 밀리죠? 뭐 필요 없고. 그러면 전선이 생겼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동원을 한 장군을 전선에 보낼 수 있고요. 상대방도 전선에 방어하러 올 수 있는데, 이게 좀 버그라고 봐요. 게임에 버그가 있어서 전선이 생겨도 애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쭉 밀려요. 아, 다 보내면 안 되지. 왜냐면 제 본진도 막아야 돼가지고 본진에 조금씩 쳐들어와요 애들이. 그러면 이제 쭉쭉 밀리죠. 왜냐면 제가 이거 여기 먹었으니까. 잠깐만, 나 뭐 하고 있냐? 또 왜 얘? 아, 두선문이 저기가 있구나. 그니까 사실 전선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군사를 보내면 되는데, 애들이 군사를 안 보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요걸 받겠죠? 배상금? 그리고 약간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거나 그러면 평화협정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 쪽에 이득이 많으면 얘네들이 평화협정을 빨리 해주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알래스카만 먹고 빠진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아예 전력 차이가 많이 나면 사실 이거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의 마이너스 그냥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여기 이제 평화협정 제한도 있고 정정협정 조건 설정 등도 있는데, 초반에는 사실 거의 의미 없고, 그냥 전쟁에 져서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평화협정돼서 적당한 수준에서 이게 다 떨어지기 전에 끝내거나, 요 방법이 있고요. 조선 안 뚫리죠? 마이너스 되는데 그냥 갈게요. 어차피 지금 뭐 조선 발전시키고 그런 건 보여줄 거 아니니까. 중간에 이제 편집을 할 거고. 자, 그래서 설명드릴 건 다 드릴 것 같아요. 해상 침공으로 해서 이제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내 대륙이 아닌 나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해군이 필요하고, 그리고 해상 침공을 할 때는 육군의 특정 부대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선이 생기면 전선 방어라든지 그 다음에 전선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전선 공격을 해야 영지를 확장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러면 전선 방어가 있고 전선 공격이 있는데, 그럼 전선 공격만 하면 되지 않냐? 어차피 전선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선 방어가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 보이세요?
공격력과 방어력이 거의 2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비어있는 영지기 때문에 전선 공격으로 해도 이렇게 쭉쭉 털리는데, 방어하는 병력이 있으면 전열 보병으로 못 뚫겠죠. 왜냐면 같은 전열 보병만 돼도 방어력이 2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수의 부대를 동원해서 공격하지 않으면 같은 부대에서는 방어하는 쪽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 보면 그 육군에서 장군 임명할 때 뭐 했죠? 방위 관련된 능력 있는 애들 썼죠. 왜냐면 방어력이 기본적으로 높은데 또 방위 관련된 플러스가 있으면 방어를 하면은 같은 레벨에 그다음에 같은 규모의 병력이면 안 뚫려요. 안 뚫려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방어 전술을 썼었고, 그 다음에 공격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공격 갈 때 백도였었죠. 해군으로. 이런 식의 전략을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편은 요 정도가 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육군에서 이제 전쟁 일어나면은 저희 이제 본토 방어할 땐 진지병 활성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병력의 부대 규모가 늘어나는데, 징집병을 활성화시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하는 애들이 병력으로 활용이 될 거잖아요. 그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일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세수가 더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징집병 활성 주요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쟁하는 동안은 이제 항구를 지어줘도 이제 애들이 제 무역료를 공격을 해버리면 순간적으로 이게 단절이 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전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군사편 2편 이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실제 플레이를 하면서 유효한 거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이제 군사에서 법 관련된 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요거 전문직업군에서 이제 그 전문직업군 가면 사기 손실이 마이너스 10%가 있고요. 병영 최고 단계가 늘어나요. 징병률도 늘어나고. 근데 저건 좀 미미하고, 요게 병영 최고 단계가 100까지 돼서 이게 되면은 뭐냐, 아까 전에 군 건설하는 부분에서 한 주에서 100개의 부대까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도 이제 설명드렸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100부대까지 할 수 있죠. 설명드렸던 게 뭐가 있냐면, 저거를 제정을 하면, 전문직업군을 제정을 하면 군부의 힘이 늘어나고 군부 찬성이 증가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정부에서 군부가 커지고 군부가 이제 찬성이 되면 혜택이 뭐가 있냐면, 아이씨 어디갔어? 갑자기 왜 이게 안 나올까? 내가 뭘 좀 잘못했나? 여기 보이죠? 그러니까 충성이 10이고 소외 집장이 아니면 군부의 애국적 열정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공격력과 방어력이 플러스 15가 돼서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어요. 이거 공격력 플러스 15, 방어력 플러스 15면 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투에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양반이랑 군부가 그렇게 경제 발전에 좋은 그런 옵션은 아니라서, 사실은 나중에 그거를 좀 감안하더라도 군부를 좀 빼긴 뺍니다. 저는 지식인을 넣거든요. 지식인이랑 기업가 주로 밀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군사 2편 설명 드렸고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재밌고 좋은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